안녕하세요. 코드정입니다. 오늘은 합법적으로 가장된 온갖 비도덕과 파렴치함, 그런 걸로 덧칠해진 어떤 법률 행위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변호사들이 자주 등장하는 내용 증명 실무인데요. 코드정도 업무상 내용 증명 관련 일을 많이 합니다. 이게 아주 속된 말로 골 때리거든요. 상상력의 빈곤, 돈에 환장한 노릇, 의심하지 않은 낡은 관행, 이런 것들이 아주 범벅이 되어 있는 무법천지의 언어의 세계, 이것이 바로 내용 증명 실무입니다. 이 간단한 법률행위 때문에 사람의 생명이 위협받기도 하고요, 하지 않아도 될 분쟁을 합니다. 시간 낭비, 돈 낭비 싸우느라요, 서로 원수가 됩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내용 증명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이 업무를 하는 것이 원칙인지 그저 건전한 상식으로 설명합니다. 그 다음 어째서 변호사들이 혹은 전문가들이 이를 개판으로 하는지 아주 현실적으로 생생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 논리 전문가로서요,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 내용 증명 관련해서 바뀌어야 하는지 저의 경험, 저의 생각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 실무 이야기니까는요, 유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논리적으로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질문. 여러분이 타인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 불가능한 것을 그 사람에게 요구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상대방이 흔쾌히 들어줄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에는 반대 입장으로, 만약 어느 날 갑자기 타인이 여러분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면서 협박할 때 여러분의 감정 어떨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잠시 생각하고 상상하시는 동안 광고 하나 듣고 시작하죠. 사람들이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면서 의심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일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인류 천재들의 지혜를 읽으십시오. 머리가 근본적으로 바뀌고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도 더 멋지게, 더 잘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천재가 있는 거 아닐까요? 무엇이 더 좋은 인생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 채널 운영자 코디정이 직접 편집한 인문학 전집 7권의 책, 멋진 리오디오와 함께 지금 와디즈 펀딩이요, 4월 6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디정을 도와주십시오. 펀딩 성공하지 못하면 어쩌지 전전긍긍하고 있는 중입니다. 먼저 내용 증명이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손오공이 사오정한테 나쁜 행동을 하지 말아라. 자기한테 지금 피해가 생겼다, 이렇게 말해요. 사오정이 손오공의 이야기를 듣고 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계속 나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오공이 사오정을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오정이 법정에서 그게 나쁜 행동인지 전혀 몰랐다고, 손오공이 무슨 말 했는지 나는 모른다고 아주 선량한 척을 해요. 증거가 없으면 재판부는 사오정의 이야기를 믿어줄지도 모릅니다. 손오공 어이없겠지요. 그래서 만들어진 제도가 내용 증명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내용 증명 우편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손오공이 사오정에게 할 말을 적은 문서를요, 1장, 2장, 3장, 똑같은 문서 3장을 출력해가지고 우체국에 갑니다. 우체국에 가서 내용 증명 우편으로 보낸다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이 3장의 문서에 도장을 빵빵빵 찍어줍니다. 하나는 우체국이 보관하고 다른 하나는 발송인 손오공이 가져가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또 다른 하나를 수신인 사오정에게 보내는 겁니다. 등기 우편보다 더 강력한 우편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우편물을 받은 사오정은 손오공의 말을 들은 적 없다, 모르겠다 라고 함부로 부인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용 증명은 법적인 경고를 할 때 사용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악이나 고의, 다시 말하면 상대방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라는 사실, 그런 사실을 내용 증명 우편에 의해 뒷받침하는, 그리고 그 사본을 나중에 재판할 때 증거로 제출합니다.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전문가가 개입함으로써 이게 아주 큰 문제가 됩니다. 이게 참
굉장히 웃기고 슬픈 일 생겨나기도 하고요. 전문가가 개입하면 일이 더 원활하게 돼야 되는데 일이 더 꼬이는 거죠. 내용 증명의 목적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떤 사실을 알게 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한다. 이건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고 이해하셨죠? 그런데 그 사실의 해석, 당사자의 법적인 주장, 내용 증명 보낸 사람의 법적인 주장, 불법이나 징벌에 대한 판단, 그리고 법리 적용, 이런 것들을 막 넣는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정식 재판에서 판사가 하는 것입니다. 내용 증명에서 그걸 다 표현하면서 무엇인가를 해결해야겠다라고 행동하면요, 정당하지 않은 자력구제, 불법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예를 들어 특허 침해를 단정적으로 주장하면서 상대방의 거래처, 주로 대기업인데요, 그런 거래처에 내용 증명 보내면서 판매하지 마라, 그 상대방과 거래하지 마라 라고 내용 증명을 보내면은요, 주장을 하면은요,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지 않습니다. 불법 행위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사실만 간단하게 기재하는 것만으로 내용 증명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되는 거예요. 제 전문 영역으로 다시 말씀드리면요, 사후정이 손오공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내용 증명에는요, 사후정님, 저는 특허 제1, 2, 3, 4, 5, 6, 7호의 정당한 권리자입니다. 저희가 분석한 결과 사후정님의 ABC 제품이 저희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나오는데 연락 바랍니다. 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협상의 영역 또는 재판의 영역이지 내용 증명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이게 두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첫째, 의뢰인의 돈. 전문가가 내용 증명을 보내는 건 돈 받고 의뢰인을 위해 일을 하는 것,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너무 짧은 문서, 한두 줄의 문장만 들어가면 일을 안 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게 사실은 제대로 한 건데 어딘지 대충한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막 덧붙여요. 쓸데없는 내용 막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구의 입맛에 좋겠어요? 당연히 그 문서를 받는 수신자가 아니라 돈을 주는 의뢰인의 입맛에 딱 맞는 표현만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표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요, 그 문서 내용 증명을 받는 사람의 기분 어떨 것 같아요? 더욱 나빠지겠죠. 이게 우리나라의 내용 증명 실무입니다. 둘째, 컨트롤 C, 컨트롤 V. 내용 증명에 꼭 필요한 사실 관계만이 아니라 다양한 내용이 추가될 때요, 추가되는 내용은 당연히 법률의 규정, 조문, 해석 등에 관한 전문 지식일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합법을 가정한 협박 문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하는 얘기가 중요한데요, 그런 내용 증명 문서를 작성하는 전문가가, 그 사람이 문장 하나하나 꼬박꼬박 타이핑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이요, 컨트롤 C, 컨트롤 V입니다. 복사해서 붙이기. 과거에 썼던 문서에서요, 문장을 복사해 가지고 지금 내용 증명 문서에 붙여 놓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 언제 최초로 만들어졌을까요? 1, 2년 전? 10년 전? 아니요. 수십 년 전에 쓰인 표현이라는 게 문제의 심각성입니다. 그 옛날에는요, 중단하라, 폐기하라, 사과하라, 서약하라, 징역 몇 년이다, 고소하겠다 등등의 협박성 문장을 보면 상대방이 막 심리적으로 위축되었단 말이죠. 옛날에 변호사도 별로 없었고요. 그런 문서들이 사실은 컴퓨터에 저장돼서 사수가 부사수에게 계속 전해지고 지금도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좀 재미 좀 보셨겠죠. 그런 협박 문서가. 그런데 그게 지금도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순진하기도 하고 슬픈 일이기도 하고요. 그런 겁니다. 제발 컨트롤 C, 컨트롤 V 쓰지 마세요. 하여튼 협박성 내용 증명 문서를 받은 상대방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아도 문제고 심리적으로 위축돼도 문제입니다. 먼저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는 경우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상대방은 당연히 재판을 생각할 겁니다. 갑자기 받은 내용 증명을 보니까 그 안에 협박성 문구가 가득하다면 여러분이 그 문서를 받았다면 어쩌시겠어요? 일단 기분 상하잖아요. 모든 사람 감정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호사가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우는 거지요. 소송입니다. 사실 둘이 충분히 당사자가 충분히 대화해서 협상으로 끝낼 수 있는 간단한 일도 내용 증명 한두 번 오가면은요, 모르는 사이든 친한 사이든 원수가 돼가지고는 불필요한 소송 하게 됩니다. 당사자들은 시간 쓰고 돈 써요. 중간에 낀 변호사만 재미를 보겠죠. 다음으로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경우 살펴볼까요? 이건 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내용 증명을 받은 사람이 궁지에 몰린 경우거든요. 그 많은 변호사도 함부로 쓰기 어려운 상황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실제로 분쟁에서 재판에서는요, 여러 가지 사정을 재판부가 참작해 줍니다. 그런데 내용 증명이 만들어낸 현실은 완전 가상현실이잖아요. 이곳에서는 발신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그리고 수신자의 사정은 완전히 외면된 가상현실입니다. 이런 가상현실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다면 아주 위험한 거죠. 이런 가상현실을 만들어내는 내용 증명, 자력구제, 불법행위, 그냥 소송을 하는 것보다 더 나쁘지 않나 라고 코디정은 생각합니다. 내용 증명 문서를 받은 상대방이 생명이라도 끊으면 어쩌시겠습니까? 셋째, 논리의 부족, 불가능한 요구 살펴볼까요? 사실 정식 재판까지 가지 않고 내용 증명을 주고받는 단계에서 문제를 해결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시간 절약하고 돈도 절약하고요. 재판이라는 건 당사자 모두 엄청난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 증명 문서로 사건을 해결할 수만 있다면 정말 좋은 일입니다. 사실 이건 코디정이 가장 잘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담당하는 상당수의 사건은 내용 증명만으로 해결되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코디정이 엄청난 능력자냐?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평범한 놈이니까는요. 하지만 어렵지도 않습니다. 언어를 바꾸면 됩니다. 단어 하나, 조사 하나 섬세하게 고민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우선 논리적인 문장을 사용합시다. 기본적으로 저는 상대방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면서 무식하게 법률 조항 막 넣고 처벌 조항 넣고 징역 몇 년이자 이렇게 넣으면은요, 그건 상대방을 모욕 주는 거잖아요.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고 어떻게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정말이지 논리의 가장 기초적인 상식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 물론 의뢰인은 이쪽이고 저쪽이 아닙니다. 의뢰인이 무조건 소송하겠다 한다면 내용 증명은 그다지 의미가 없어요. 소장을 쓰면 됩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소송을 포함해서요, 사건의 해결을 원한다면, 그러면 상대방 설득 관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부터는 논리적으로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건 아주 자연스럽고 필수적입니다. 당사자가 해결 못하니까 전문가를 찾아온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지금껏 제가 본 전문가 중에서 이런 논리적 상식을 이해하면서 일하는 전문가는 거의 보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쓸데없이 소송이 많은 거다라고 코디정은 생각합니다. 정말이지 만약 내용 증명 문서를 통해 재판하지 않고서도 사건을 사전에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면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것만을 요구하십시오. 그러면 요구사항이 별로 적을 게 없다라고 하신다면요, 사실을 얘기하고 연락 주십시오 라고 하십시오. 상대방 능력을 넘는 요구사항은 문서가 아닌 협상의 영역에 속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를 해볼까요? 지금까지 내용 증명 문서가 무엇이고 어떻게 현실인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내용 증명 문서를 작성할 때 또는 무서운 내용 증명 문서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해봐야겠죠. 먼저 내용 증명 문서를 내가 직접 작성할 때 한번 살펴볼까요? 회사 업무로 직접 내용 증명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꼭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낼 필요는 없어요. 이메일이나 카톡을 보내도 괜찮습니다. 가급적 사실만을 표현하고 해석을 넣지 마십시오. 사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소송하기 위함이라고요? 그렇다면 변호사를 만나서 소송 의뢰를 하십시오. 어차피 소송할 것이라면 굳이 내용 증명 보낼 필요도 없고, 보내더라도 필요한 사항만 간단하게 적으면 되는 거고요.
내용 증명 문서를 전문가에게 의뢰하실 때 이게 위험한데, 슬픈 일이죠. 전문가한테 의뢰하면 안전해야 되는데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전문가는 좌우간 컨트롤 C, 컨트롤 V를 쓸 것입니다. 변호사에게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건 어렵겠죠. 변호사의 자율 영역이니까는요. 그런데 변호사가 보내기 전에 좀 검토하겠다라고 말씀하십시오. 너무 표현이 과하다면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잘 표현했을까 감탄만 하지 마시고요. 그런 심한 표현 만족하지 마시고요. 미래에 내가 아주 냉정해졌을 때 협상의 가능성까지 고려한 다음에 의뢰인으로서 변호사에게 표현을 순화하라고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그 요청 받아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이 전문가이신 경우, 변호사든지 변리사든지 하여간 전문가 자격으로 내용 증명 일을 하신다면요. 무서운 문장 막 넣고 자력구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정당한 권리 행사로 재판을 하십시오. 어쨌든 내용 증명 문서를 써야 한다면 모든 사건은 저마다 개별적이고 고유한 사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저마다 개별적이고 고유한 사건입니다. 같은 사건은 없습니다. 일단 당사자가 다르잖아요. 상황도 다르고 시간도 공간도 다릅니다. 제발 편리하게 복사 붙이기 하지 마시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 중지, 사건에 집중해 주십시오. 직접 타이핑하면서 상대방의 상황, 역량, 감정까지 고려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당사자인 의뢰인은 잘 못하니까 전문가가 대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선의 단어, 더 알맞은 조사, 더 실용적인 형식을 선택하십시오. 불가능한 요구 하지 마십시오. 불가능한 요구를 버젓이하면서 상대방을 모욕 주거나 자극하지 마시고요. 자극하실 거라면 감정이 아닌 상대방의 이성과 양심을 자극하십시오. 그게 전문가가 할 일 아닐까요? 법리 지식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논리도 필요합니다. 논리적으로 삽시다. 네 번째, 내용 증명 문서를 받았을 때요. 여러분, 당황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보낸 문장이 너무 과한 경우, 그런 경우 있잖아요. 쫄지 마세요. 그 표현된 문장에 너무 상처 입지 마십시오. 그게 어쩌면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로 막 붙여가지고 우연히 된 걸 수도 있습니다. 막 쓰인 걸 수도 있으니까 상대방의 진심이 아닐 수도 있다. 상상력이 풍부하고 선량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내용 증명 관련해서 괴로움이 생긴다면 코디정에게 연락해도 좋습니다. 대부분은 제가 도울 수 있는 사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제가 직접 돕지는 못하더라도 좋은 변호사를 추천해 드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내용 증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